안녕하세요. 둘레의 나들이.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는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며 제2형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은 유전자의 결함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당뇨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갈 경우 갈증이나 물을 더 자주 찾게 되고 소변의 양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유지될 경우 신체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과 신장기능 장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와 함께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탕 및 포도당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 중 하나로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당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과일의 당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뇨와 과일과의 관계를 알려면 바로 첫 번째 당지수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 부하 지수이고요. 세 번째는 브릭스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당 지수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이 식후에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는 개념으로 식품마다 점수를 준 게 바로 당 지수입니다. 당 지수가 낮을수록 당을 천천히 흡수하여 혈당을 적게 올립니다. 당 지수가 높을수록 포도당 반응이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당 지수가 높다고 표현을 하고 55 이하면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다 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당 지수가 70인 음식들을 피해주고 55 이하인 음식들을 주로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 부하 지수.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뿐 아니라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까지 고려해서 혈당을 예측하는 값을 당부하 지수라고 합니다. 당부하 지수가 20 이상은 높은 음식으로 취급하는데 10에서 19까지는 중간 음식, 11 이하는 낮은 음식으로 취급합니다. 세 번째 브릭스. 브릭스라는 개념은 과일의 당도를 수치로 나타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브릭스가 높은 것은 당도가 높고 혈당을 빠르게 높여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일에는 다양한 당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은 당 지수가 100이지만 브릭스는 6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과당의 당 지수는 19에서 20으로 낮지만 브릭스는 150으로 높은 편입니다. 단맛이 나지만 당지수가 낮은 과일도 있고요. 별로 달지 않지만 당지수가 높은 과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과. 사과는 브릭스가 33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당 지수가 6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매일같이 사과를 섭취했을 때 당뇨 발생 확률이 28% 정도 낮은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혈당의 상승 완화에 도움을 주며 장 운동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 칼륨 등의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는 중간 크기의 3분의 1쪽 정도가 하루 섭취량입니다. 두 번째, 딸기. 딸기 또한 당부화 지수가 1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과일보다 혈당이 느리게 올라갑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딸기를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는 하루에 7개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블루베리 또한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조절하고 당 수치를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 눈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블루베리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낮은 GI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높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즐기면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80g 정도, 즉 한 줌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새콤하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크랜베리에는 섬유질과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또한 당이 거의 없어 신체의 포도당 지수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크랜베리를 이용한 주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UTI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혈당 부하지수가 3으로 낮은 과일로 당뇨 환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몽이 있어요. 자몽은 하루에 2분의 1개가 적당한 당뇨병 환자들이 섭취할 수 있는 섭취량입니다. 키위나 배, 토마토, 무화과, 아보카도 등도 당 지수가 높지 않아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들이라도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당이 올라갑니다.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당뇨가 있는 환자가 피해야 하는 과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은 과일들은 대체로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달달한 과일인 수박, 감, 멜론, 바나나, 포도, 샤인머스켓, 자두, 복숭아 등과 같은 부드러운 식감의 과일과 단맛이 강한 과일을 섭취하시는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말린 과일들 역시 말리기 전 과일보다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 상태와 의사의 조언을 따라야겠지요.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을 결합하여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